오늘 새벽 한인타운에서 남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불법 거리점거 레이싱을 구경하던 수십 명이 자동차 부품업소에 들이닥쳐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이애미 다운타운의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관을 포함해 여러 명의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 술과 약물에 취한 20대 한인이 130마일로 차량을 몰며 질주하다 10대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도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LA 지역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상점에 들이닥치는 약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 가게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입구 쇠철창을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물건을 집어나오는 사람, 그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같이 노출거린 듯 머리에는 후드를 뒤집어 썼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3시 50분경 한인타운 남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후버와 센츄리 교차로 상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모인 사람들끼리 불법 거리점거 레이싱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인근 업소를 노리면서 일순간 구경꾼들이 약탈범으로 돌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약탈에 나선 용의자만 50명 정도로 추산됐지만 실제 검거된 사람은 고작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토대로 추가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즐거운 파티장이 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럭셔리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는 25명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초 현장에서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오늘 추가 부상자가 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12 people were injured. 10 of these victims suffered a gunshot or graze wound. One was injured by broken glass and another suffered a shoulder injury while trying to escape the fray. At least 2 of the victims remain in the hospital.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파티 인원이 아닌 현장에 잠입한 불청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건물 CCTV와 당시 영상들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동원돼 긴급 진화에 나서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자리한 템플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접수됐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got a call at about 8:15 in the morning from several people about an active fire. When our fire department arrived, they saw that there was also a gunshot victim. That person was transported to JMH, and then they started to battle the fire. 마이애미 소방국에 따르면 최초 발화 지점은 아파트의 3층 지점으로 목조 건물 특성상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소방관들은 지금까지 30여 명의 입주민들을 구조했는데 이들을 대피시킨 뒤에는 한 차례 폭발도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마이애미 시당국은 인근 공원에 임시 거처를 만든 뒤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staging area here for residents, and we will be moving them from here to Jose Marti Park to give them food and whatever medicines that they may need. 마이애미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탈진으로 쓰러졌고 입주민 1명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환자는 해당 아파트 직원으로 확인됐는데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강에 인접한 이 아파트의 입주민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중 아파트 3층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과 화재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술과 마리아나에 취한 20대 한인이 시속 130마일의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고등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 글렌뷰에서 한밤중에 20대 초반의 한인 젊은이가 광란의 음주운전 질주 사고로 고등학교 프롬파티와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17세 청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팍스뉴스와 A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1세 한인 김태영 씨는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 난폭 운전, 과속 등의 혐의로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법정에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글렌뷰 경찰국에 따르면 김 씨는 글렌뷰 지역 이스트 레이크 애비뉴에서 자신의 머스탱 차량을 몰고 과속 질주를 하다 인근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마르코 니케틱이 몰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제한속도 35마일의 주택가에서 무려 시속 130마일이 넘는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니케틱의 자동차는 거의 반으로 분리됐습니다. 니케틱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동승한 여자친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8%였고 마리화나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차량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에 대한 인정신문에서 담당 판사는 김 씨가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2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제한치의 약 2배에 달했던 로빈슨은 토요타 프리우스로 프리웨이에서 역주행하다 터밀 리가 몰던 수바루 아웃백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운전자 옆자리에 타고 있던 레인 임 씨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와이오밍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양쪽 도로 차선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내 순식간에 도로가 산 아래로 흘러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와이오밍주 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도로 양쪽 차선에 균열이 생겨 일시적으로 복구하고 차량 통행을 재개했지만 다음 날 아침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다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지역 주변에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산사태가 계속 진행돼 결국 도로 전체가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입국 서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류 신분 부여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과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임시 체류 신분 부여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정책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입국 서류가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불법 체류 때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불법 입국 시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차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가족 확대, 배우자, 자녀 등 75만에서 8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나팅게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하면 오바마 정부 때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이후 가장 큰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핵심 지지층인 라틴계 민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달리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공개된 카메라 영상에는 플랫부시 애비뉴 사우스의 오른쪽 차선을 달리는 차량 앞에 한 사람이 뛰어들었고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왼쪽 차선으로 방향을 틀고 간신히 충돌을 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사기 행위는 주로 빨간 신호등에 속도를 늦춘 차량에 누군가 달려가 움직이는 차량 옆면에 부딪히고 부상을 입었다며 운전자로부터 $500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운전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버겐비치 시민협회 회장은 플랫부시 에비뉴 근처에서 운전하던 중 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남자가 차량에 뛰어들었으며 그 남자를 치지 않으려고 피하다 주차된 차에 부딪힐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다시 보니 그 사람이 모퉁이에 앉아있는 다른 이민자를 보고 웃으며 돌아섰고 다른 이민자는 휴대폰으로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며 분명 계획한 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 베네필드에서는 이곳에 머무는 이민자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체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입수한 NIPD 기록에 따르면 센터가 개장한 이후 지난달 4건을 포함해 최소 5명의 이주민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봄부터 버스로 뉴욕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는 16만 4천 명이며 현재 6만 8천 명에 달하는 플로이드 베네필드의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들 지역에는 구걸, 강도 행위와 거리 매춘까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조용했던 마린 파크웨이 브릿지 근처 플랫부시 에비뉴 비행장도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 거주 시설로 운영하면서 폭력과 대마초 등 범죄 행위가 빈번해 근처 주민들이 꺼리는 지역이 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국민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실업률 상승보다 2배 더 걱정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로 4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여서 아직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4.4%보다는 많이 내려왔고 2022년 6월 7.1%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연준은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는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아직 물가가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팀이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 사람들은 물가가 1%포인트 오르는 것을 실업률 1%포인트 상승보다 2배 더 나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4%로 5%로 상승하면 실업자가 170만 명 늘어나지만 물가 1% 오르는 것이 실업자 양산보다 2배나 더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자들이 물가 상승을 싫어하는 이유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우려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빠듯한 예산으로 돈을 쓰는 데 따른 심리적인 타격도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로 주민 5만여 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으로 55,710명이 조기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4,560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중 LA 카운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이 기간 산불 연기로 인해 9,224명이 조기 사망했습니다. UCLA 연구원들에 따르면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도 4,197명이 산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조기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 연기 노출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퀸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퀸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8일 토요일 밤 10시 30분경 뉴욕시 퀸즈 리치먼드힐에 위치한 95 애비뉴 111 스트리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몸에 총을 맞은 52세 여성과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27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1마일 남짓 떨어진 백구 애비뉴 96스트릿 인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33세 남성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바이펜펄 멀테인이라는 이름의 27세 남성과 커람집 멀테인이라는 이름의 33세 남성이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52세 여성은 인근 자메이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경은 아직까지 체포된 용의자가 없다며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맨해튼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21세 남성이 목을 칼에 베이고 복부를 칼에 찔린 채 병원으로 이송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 45분경 로어 이스트 사이드 에섹스 스트릿에 위치한 더거터 NYC 볼링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용의자는 3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까지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뉴욕시경은 사건 관련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가 현지 시각 9일 러시아 서부의 군사 지휘 거점을 타격했다고 영국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자국 전투기가 러시아 본토에 포탄을 투하한 것은 개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타격 지점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벨고로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에도 미군이 지원한 하이마스 미사일로 벨고로드를 공격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이 지원한 무기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L'autorisation que nous avons donnée pour que l'Ukraine puisse frapper ses agresseurs en défendant son territoire, les efforts importants consentis par nos pays pour armer, former, équiper l'armée ukrainienne. 다만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전투기와 포탄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F-16 등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들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수호이 57을 처음으로 공격해 파손시켰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있던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590km 떨어진 아스트라한 비행장입니다. 이번 공격은 장거리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구체적인 공격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AI를 거론하며 새로운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연례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AI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선언한 애플. 13년간 애플의 대표 기술이었던 음성비서 시리에 연말부터 생성형 AI, 챗GPT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f you want some advice on decorating, you can take a picture and ask, what kind of plants would go well on this deck? Siri confirms if it's okay to share your photo with ChatGPT and brings back relevant suggestions.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선보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 관련된 연락처나 파일을 찾아내거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종합해 스케줄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애플은 특히 주로 기기 내부에서 AI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AI 도입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등을 따라 애플이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는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새 기술을 선보이기보단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면서 애플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AI 전략 공개에 맞춰 자사 휴대전화의 AI 기능을 보여주는 광고를 공개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애플의 상징인 사과를 순간 포착해 촬영하거나 지우는 걸 보여주며 애플은 이게 가능하냐는 광고 카피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ASQ 한인금연센터가 파더스데이를 맞아 금연 축구 행사를 개최합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파더스데이를 맞아 금연 축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금연 날짜를 지정한 흡연자는 지정하지 않은 흡연자보다 금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연 사실을 알린 흡연자의 성공률은 그렇지 않은 흡연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니코틴 패치처럼 흡연 욕구를 억제해주는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금연 성공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ASQ 금연센터는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록 또는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전화로 진행되는 1:1 한국어 상담을 통해 금연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한 니코틴 패치를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금연 상담을 완료한 흡연자에게는 $20 상당의 기프트카드도 증정될 계획입니다. 한편 ASQ 한인금연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시설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확장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조트에 따르면 기존에는 게임 시설과 레스토랑 등 방문객들의 오락, 편의시설에 집중했던 반면 앞으로는 300개의 객실을 보유한 최신식 호텔, 야외 수영장과 스파, 컨벤션 유치가 가능한 대규모 미팅 공간, 공연장 시설 등이 추가됩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1단계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 여름까지 1,600대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주차 건물, 발렛 서비스를 위한 출입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오는 2027년 초까지는 야외 수영장과 스파, 컨벤션 미팅 공간과 공연장을 갖춘 최신식 호텔을 건축하는 2단계 확장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이번 확장 공사 취지에 대해 세크라멘토 지역을 넘어 북가주를 대표하는 가족 중심형 리조트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